어? 네, 구독하라고는 얘기해요. 구독과 좋아요 뭐 그거 있잖아, 뭐 대충 그거. 자, 그 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일단 어렵습니다. 앞에 건 쉬운데, 네, 어렵고, 순서를 연결해서 풀려고 하잖아.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순서를 연결해서 풀면 안 되고 130페이지에 1번부터 이제 쉬운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이론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렇게 있지. 예외 없이 선지 5개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의 수가 몇 개지? 6개 있지?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어. 뭐가 없어? A, B, C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그치? 항상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돼 있지. 5개가. 거기는 예외가 없고. 자, 그럼 1번이 안 나올까요? 이제 1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A를 무조건 배제하는 놈들이 있는데, 작년 25 6평. 아, 재작년이구나. 여기서 36번의 답이 1번이었어요. A, C, B였어. 근데 이거는 A로 시작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A를 배제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기소리 푸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올라간 영상이 이걸 거야. 방금 이거 온 거거든. 거기도 A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다. 조심해서 풀어보시고. 그래서 A를 함부로 배제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기준에 따라서 A, B, C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평가합니다. 얘를 읽고 여기서 A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절대로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세모 또는 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B도 마찬가지. 주어진 문장에서 얘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C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X가 2개 나오고 세모가 하나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첫 번째가 바로 확정된 거니까. 어떤 단서에 의해서 주어진 문장에서 A도 안 되고 C도 안 돼. 그럼 무조건 B로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럼 반대로 가장 골 때린 케이스는 언제예요? 세모가 나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아직 시간 제고 많이 안 풀어봤겠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시작이잖아. 3월이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다른 문제를 푸느라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세모가 되면 그냥 찍으세요. 이거 다 안 맞춰도 돼. 어차피 90점만 맞으면 우리는 장땡이란 말이야. 100점을 절대로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세모가 뜨고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진다 하면 그냥 대충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괜찮지? 그래서 꼭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하나 나오고 세모가 2개 나오고, 이러면 이제 얘를 막 취조를 해야 돼. 얘를 취조하면 지가 앞에 뭐가 있는지를 얘가 실토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 단서를 둘 중에 하나에서 찾아가지고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이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쉬운 문제부터, 물론 쉬운 문제는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풀 수 있어. 1번 솔직히 쉽잖아. 쉬운데 이것도 방금 보니 도구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보고, 그럼 어려운 문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Up until 6,000 years ago, most people were farmers.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장소에 살았다. Hunting for food or moving back their livestock to area with enough food. 뭐 음식을 사냥하거나 그들의 가축들을 영역으로 움직이면서 충분한 음식이 있는. 그래요. 이걸 막 옆에다 정리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는 거야. 자, A 보시면 예를 들어 Priests wanted to know when to carry out religious ceremonies. A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시가 아니지. 얘랑 예시 관계가 아니지. 그럼 A가 X인 거예요. B.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life depended on natural cycles. 삶은 자연 주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시간을 판단할 이유가 없었다. 올 수 있나요? 특별히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있어? 소재가 바뀌었거나 대명사가 단절됐거나 연결사 단절이거나 이런 거 없지. 이거 올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치면 안 돼. C. Clocks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그 이후로 시계가 중요했다. B에서 시계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미리 앞에서 말했어. 그렇지, 맞아.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웠으면 B에서 시계가 나왔
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여기에만 대조해서 판단해봐도 여기 어디에도 시계 관련된 얘기는 없잖아요. 이거 옛날에 농부들은 음식을 사냥하거나 그들의 가축을 그냥 움직여 다니면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로, 사실 ever since가 단절인 거거든, 정확히는. 그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 시계가 항상 중요해 왔다. 그 말은 이때도 시계가 중요했다는 얘기야. 이때부터 기산점이 돼서 시계의 중요성이 발생했다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B로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문제 풀린 거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started to live in larger settlements. 점점 큰 집단에 살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시간을 말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시계가 중요해졌어. 그럼 B에서 A로 갈 수 있는지 C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그 이후로 시계가 중요해졌다. 누군가는 시간을 말해야 됐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로는 시계가 중요했다. 오늘날은 하면 이게 끊어진 게 아니죠. 이거 올 수 있어. 얘는 어때? 예를 들어 Priest wanted to know when to carry out religious ceremonies. 예를 들어 하고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지. 두 개 차이가 뭐예요? B에서 C는 갈 수도 있는 거고 A는 가야만 하는 거야. 그럼 어느 쪽으로 연결하면 돼? 여기서 A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 B, A, C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검증하시면 돼요. 이거 옛날 얘기거든?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계는 중요하고 오늘날 시계는 해서 이거는 과거, 얘는 현재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다. 어쨌든 순서 문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잡아서 푼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검증한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보이지? X 세모 X가 됐어? 그럼 얘가 무조건 첫 번째로 온다? 얘를 읽고 나서 C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너무 찰떡이야. 일단 A로 연결을 해보고 단절로 푼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어요. A로 연결을 해보고 과거, 현재라는 구조 이용해서 검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사실.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자, 보시면 in many sports, people realize the difficulties and even impossibilities of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fully in many adult sports ceremonies, environments. 자, 어떤 많은 연구에서 많은 스포츠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인지했다 또는 불가능성을 인지했다. 어린 아이들이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어디에? 어른들의 스포츠 환경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성인들이 하는 스포츠 환경에서 똑같이 게임을 하는 게 어려웠다는 걸 인지했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A. 예시로 들면 야구는 티볼이 있고 풋볼은 플래그 투볼이 있고 주니어 사커는 더 작은 공을 사용한다. 이거 예시 아니죠.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시가 아니야. A는 X야 이거. 이게 어떻게 예시야? 이거 예시 아니지. 이 앞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축소된 형태로 게임을 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야지. 축소 게임을 한다라는 말을 먼저 찾아서 얘를 찾은 다음에 그 예시가 얘네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얘는 날아갑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테니스는 adopted the court areas, balls and rackets to make them more 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0. 자, 이거는 결정적인 근거가 similarly인데요. similar가 무슨 뜻이죠? similarly. 이거 정확한 뜻이 유사하게요. 이거는 3학년 돼서까지도 계속 쓰는 단서다. 유사하게. 이거 앞뒤로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말이 있어야 돼? 유사한 말이 있어야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문제 푸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 앞에 일반적 정보가 있으면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앞에 예시가 있으면 얘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 예시가 있어야 돼.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래요.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이거 생각해봐. 나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나 패스트푸드 피자 이 얘기 한번 했었지. 나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 유사하게 햄버거를 좋아한다. 하면 약간 모자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나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유사하게 뭐 피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문장이 비문인 이유는 유사하게 앞에는 패스트푸드라는 일반 카테고리를 썼고 유사하게 뒤에 햄버거라는 구체적 예시 카테고리를 썼기 때문에 이 연결사가 깨진 거예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선지를 소거할 수 있다. 그러면 얘 다음에 오는 건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 얘 앞에 뭐가 오는지를 이걸 이용해서 반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뒤에 테니스 또한 비슷하게 작은 공, 작은 라켓, 작은 어떤 그 테니스 경기장을 만들었대.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스포츠에서 애들을 위해서 축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A였던 것 같아, 내가 읽기로는. A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얘는 주어진 문장에서 X야. 그럼 무조건 C네? 이땐 동그라미 쳐도 되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They found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as unlikely if they play an adult field. 아이들이 스포츠 선수로 성공을 못한대. 그들이 이 성인 필드에서 활동을 하면. 너무 무겁고 너무 크대. 그 다음에 while trying to complete an adult style competition. 뭐 같은 말이고. Common sense has prevailed. Different sports have made adaptations for children. 여러 스포츠들이 아이들을 위한 적응을 만들었다. 당연히 C, A, B겠죠, 그러면. A에서는 적응의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다. 유사하게 테니스도 그랬다.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거꾸로 가, 이거는. 일단 C를 확정했으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는 겁니다. C를 골라놓고 C, B, A를 고르는 건 없을 거야. 답은 C, A, B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겠지? 그냥 연결해서 풀면 이렇게 쉬운 글일 때야 연결이 되지만 어려워지고 세모 나오는 글에선 절대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to hear a recording of your own voice? 이거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 목소리 녹음해 들어본 사람 있나 혹시? 어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지?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야. 약간 어떻게 들려? 더? 녹음한 게 더 약간 높게 들리지 않아? 약간 높고 얕게 들려요, 살짝. 그 이유를 얘기해주는 글입니다. 왜 우리 목소리가 내가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깊은데 녹음해서 들으면 생각보다 옅은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자, 가보시면 들어본 적 있냐? You might have thought.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게 진짜 내 목소리인가? 자, A 보시면 there are two pathways through which we perceive our own voice. through which가 나왔네요.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그럼 이거 뒤에 완문이다. 두 개의 길이 있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말할 때. 주어진 문장에서 A 끊어지나요? 네, 앞으로 연결되나요? 라고 안 물어볼 거야. 끊어져요? 어떤 단서 때문에 A가 못 온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어? 사실 없죠. 우린 대부분 여기서 A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A는 X가 아니에요. A 세모예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A니까 X겠지 요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 틀리는 거야. 그런 거. 자, B. But because our vocal cords vibrate when we speak,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 얘는 끊어져. 이게 나오려면 first가 있어야지 앞에. 두 번째 내부적인 길이 있대요. 첫 번째 내부적인 길이든 외부적인 길이든 어쨌든 첫 번째 길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명확히 X입니다. Maybe your accent is more pronounced in the recording than you realize. 어쩌면 네 악센트가 더 심할 수도 있다. 또는 너의 목소리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들어본 적 있냐? 야, 너 생각보다 사투리 심할 수도 있어. 너 생각보다 목소리 높을 수도 있어.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석은 얘를 족치면 얘가 앞에 뭐가 있는지 실토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실토를 하는 내용이 이걸 끄는 단서랑 항상 똑같습니다. 얘 때문에 끊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앞에 있는 first path라는 말이 어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를 B 앞에다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야. 자, 보시면 C부터 볼까? 여기까지 읽었고 This is of course quite common experience. 이거는 일반적인 경험이다. 설명은 상당히 간단하다. 여기 first란 말 없죠. first path란 말 없지? 그럼 우리 뭐 알아? C에서 B는 끊어진 거 아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A랑 B가 붙는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럼 문제 풀렸어. 왜냐면 A, B, C는 없거든. 어떻게 했는지 보여? 얘가 첫 번째가 아니야.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에 first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C에 없대. 그럼 C, B는 아닌 거잖아. 그럼 무조건 A, B가 붙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붙었을 때 이런 선지는 없기 때문에 C, A, B로 가시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어떤 순서 문제에도 A, B, C라는 선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된다. 괜찮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순서나 삽입 문제, 특히 순서 문제는 풀고 나서도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잘 푼 거예요. 모르는 채로 단서를 이용해서 풀어야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푼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다 읽어놓고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읽단 말이야.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고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거 하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3학년까지가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면 이 지문을 한 방에 읽고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야 돼. 근데 그걸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나도 그렇게 못 풀거든. 나도 그렇게 안 푼단 말이야. 3학년 문제 풀 때. 단서로 푸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이게 나중에 시비가 걸리더라도 second 앞에 first가 와야 된다라는 거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단서를 가지고 풀면 된다. 그래서 답은 이거는 C, A, B가 되겠어요. 그럼 4번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가시면 maybe you've heard this joke. How do you eat an elephant? 코끼리 어떻게 먹어? 답은 한 입씩 먹으면 된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자, A 보시면 보편적인 crystal habit은 including squares, triangles, and six-sided hex. 여기 기억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잘못 들어간 거다. 아, 그리고 이게 약간 내가 읽으면서 아까 이 문제를 내가 풀었을 거 아니야.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었는데 육각형 앞에 6면의 육각형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육각형은 원래 각이 6개니까 면도 6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래. 보편적인 크리스탈 헤빗은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이다. 근데 위에 문장이 뭐였어? 너 코끼리 어떻게 먹어? 답은 한 입씩 먹어. 뭔 말이야? 아예 안 이어지지 않아 이거는? 아예 완전 다른 글처럼 느껴지잖아. 얘랑 얘를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다른 얘기는 아니었지. 그치? 올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완전 딴 얘기는 아니었다기 때문에 세모를 친 겁니다. 얘는 어때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야. 전혀 무관한 얘기고 아예 다른 글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게 느껴질 정도. 이때는 엑스쇼트 돼요. 이게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 다음에. 절대 못 온단 말이야,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엑스쇼트 된다. 완전히 다른 소재에 그냥 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하면 X다. So how do you build the earth? 그래서 너 지구 어떻게 지어? 그것도 간단하다. 그것도 간단하다네. 얘가 단서예요. 그것도 간단하대. One atom at a time. 한 원자씩 쌓아 올리면 된다. 너 코끼리 어떻게 먹어? 답은 한 입씩 먹으면 돼. 너 지구 어떻게 지어? 원자 하나하나 쌓으면 돼. 아, 얘는 이어지겠네. 이거 올 수 있을 것 같아. 세모야. But when conditions are right, we see beautiful displays.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 자, 여기서 벗이잖아. 조건이 맞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예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조건이 안 맞으면 이상한 모양을 본다가 있어야 되지. 그 말이 주어진 문장이 당연히 없죠. 얘도 X. 무조건 B네. Atoms are the basic building blocks of crystals, and since all rocks are made up of crystals, the more you know about atoms, the better. 그렇대요. 크리스탈 얘기 나왔네. 아,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 왜 나왔는지 알겠어. 얘랑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구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크리스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크리스탈은 다양한 형태랑 모양으로 온다. The scientists call habits. 과학자들이 habit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온다. 여기서 여기 갈 수 있어요? 이거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조건이 안 맞으면 왁구가 흐트러질 거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조건이 맞으면 왁구가 좋을 거다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왁구가 나쁠 거다가 나와야 돼요. 여기 없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답은 BAC. 그래서 아까 하율이가 물어본 거 크리스탈 헤빗은 크리스탈 결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체.
요거는 읽어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나중에 검증을 한번 하고 싶으면 만약 조건이 너무 춥거나 덥거나 또는 충분한 이제 원재료가 없으면 그들은 이상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예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앞에서 풀었으니까 벌써.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이 거울 뉴런이라는 말이 평가원이 참 좋아하는 소재인 것 같아. 학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에서 1년에 1, 2, 3하는 거 다 풀어보면 반드시 한 번씩은 나오는 소재입니다. 거울 뉴런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A라는 행동을 할 때 여기 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마치 A라는 행동을 지도하는 것 같은 어떤 뉴런의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재를 자꾸 쓰고 있는, 요즘 밀고 있는 소재예요, 이게. 미러 뉴런의 발견은 has profoundly changed the way we think of a fundamental human capacity. The way we니까 관계 부사절로 충돌하죠. We think of a fundamental learning capacity. 본능적인 인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 미러 뉴런이 인간의 능력을 이해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대요. A 보시면 You may not see the tongue stick out each time you stick yours out at your newborn. A는 연결이 될까요? 단절일까요? 어떨 것 같아? 미러 뉴런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네가 혀를 내밀 때마다 아이가 혀를 내미는 걸 못 볼 수도 있어. 이게 괜찮나요? 전혀 다른 소재처럼 보이지 않아? 예시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급발진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너무 급발진했잖아요, 선지가. 자, 이렇게 X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로서 we learn a lot by observing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아이로서 우리는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해서 많은 걸 배운다. 그래, 이건 올 수 있겠네. 여전히 they play with vacuum cleaners and hammers. 요거는 못 온다? 데이가 없잖아. 여기 데이 없죠. 그럼 C 못 오는 거야. 그럼 B네. 신생아들은 have an inborn tendency to stick out their tongue. 혀를 내미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대. If their parents stick out theirs. 부모님들이 자기의 혀를 내밀면 아이도 자기의 혀를 내미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다. 그러한 모방은 완벽하지 않다. 데이 괜찮아요. 이건 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얘 혀에 대한 얘기지? 이쪽으로 올라가야겠지? 그래서 다 BH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로도 검증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럼 거꾸로 완벽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A가 혀 내밀 때마다 B는 100%의 확률로 혀를 내밀어야 돼요. 근데 위의 문장을 보시면 네가 애한테 혀 내밀었다고 해서 반드시 애가 너한테 혀 내민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not perfect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A는 정당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B에서 C로 못 간다. 해석상 A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B, A, C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얘는 보면 When you plug a guitar string, it moves back and forth hundreds of times every second. 네가 기타 줄을 건드리면 그것은 왔다 갔다 한다. 매 초 수백 번. 그래요. The vibration of the width creates more powerful waves in the air pressure. A 단절되는데 단절된 이유가 뭐죠? 더가 나와서요? 어떤 더가 나와서 단절이지? 얘도 더고, 얘도 더고, 얘도 더잖아. 하나씩 한번 볼까? The vibration, 그 진동이라고 했는데 얘는 진동 뒤에 전면구가 붙었죠.
그럼 얘가 얘에 대한 수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저거 특정된 거예요. 이거 단절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때? 기타 얘기 있었잖아. 기타가 나무로 만들지 그럼 쇠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얘기가 나왔으면 더 would도 사실 괜찮아요. The air pressure. 이거는 설마 아니겠지. The air pressure는 당연히 단절이 아니겠지. 자, 지금 내가 이거 왜 보여줬냐면 더를 이용해서 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관사를 이용해서 끊는 거는 정관사를 100% 안다고 확신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관사를 100% 모르잖아요. 쓰면 안 돼. 명백한 경우 아니면 쓰면 안 돼. 우리가 덜을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사람이 언급된 바가 없는데 학생들이 언급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할 때 있지. 이때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심할 게 만약에 스튜던트 하고 나서 여기 관계사절이 붙었잖아. 그럼 얘 때문에 얘는 특정이 됐기 때문에 더는 단절이 아니에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더는 근거로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 낚일 가능성이 높다. 자, 얘는 다른 근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얘 때문에 틀렸어. 비교급이죠. 비교급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급이 있어야 돼.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미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글 어디에도 위에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없었어. 더 강력한 음파, 앞에는 강력한 음파가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단절입니다. 잘라내시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So fast that. so that 나왔네? 이렇게 자르라 그랬지? 너무 빠르다. 그래서 you cannot see it. 못 본다. This movement 괜찮아요? 얘 얘기하는 거지. 이거 괜찮아. C. 그러나 if you attach a string to a big hollow box. 그러나 네가 큰 빈 박스에 줄을 연결하면 then the vibration is amplified and the note is heard loud and clear. 진동은 증폭되고 음은 명확하고 크게 들린다. 그러면 여기 but이 있잖아. but 만약에 네가 박스를 붙이면 소리가 명확하고 크게 들린다라고 했죠.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안 붙이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있어야지. 박스가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주어진 문장에 없었어요. 그럼 얘도 X야. B네. String vibrating in this way on their own make hardly any noise. 여기 있네. 소리가 안 난대. 이 줄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난다. 왜냐면 strings are very thin and don't push much air around. about. 공기를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나? 소리가 안 난다며. 근데 네가 박스 붙이면 소리가 난다. 올 수 있죠. 여기로는 어때요? 더 강력한 음파. 이거 여전히 해결 안 됐지. 더 강력한 음. 아니 약한 음이었어. 여기는 강력한 음이 안 나왔단 말이야. 얘는 여전히 단절이기 때문에 B, C, A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저 would가 어디서 연결이 됐냐면 여기 wooden 패널 있잖아. 요 박스가 이제 갖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한 게 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다 박스 붙여가지고 나온 박스 붙여서 소리가 전달되게 한 거다. 이거는 더 큰 음파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건데 여기까지 안 가고 푸는 게 최선이겠죠. 이거는 B, C, A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보자. 7번. 우리 8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조금 힘드니까. 자, 보자.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adolescent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저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당신들이 청소년이잖아? 몇 살이지 지금? 17. 만 15세. 늙었어요. 이러네. 이제 앞자리가 3인 사람 앞에서 뒤지려고. 자, 만 15세죠, 여러분들이. 생일 지난 사람 있나 혹시? 올해? 다 만 15세인가 그럼? 그렇지. 지났으면 만 16세. 이제 촉법은 아니네. 그치? 이제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 조심해야 돼. 그치? 야, 좋을 때다. 너희 나랑 2배 차이야, 나이, 그럼.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일단 해보자고. The adolescent brain is not fully developed.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 until its early 20s. 2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난 저것도 지난 거야, 이제. 20대 초반은 나는 8년 전에 지났기 때문에 이제.
10대의 뇌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 20대까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The way the adolescent decision-making circuits integrate and process information. 자, 요거 묶는 거 문제 없죠? 이거 우리가 연습했잖아, 이런 거. 명사끼리 충돌이니까 묶는다. 그리고 this means 하고 여기 that 빠져 있는 채로 명사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새로운 동사 앞에서 이거 끊어야 되는 거야. 이거 판단되지? The adolescent decision-making circuits integrate and process. 얘가 주어고 integrate and process information하고 새로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잘라야겠죠. 10대의 뇌의 회로가 통합하고 정보 처리하는 방법은 may put them at a disadvantage. 이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요. 뇌 발달이 잘 안 됐으니까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 이 정도 상식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반면에 the limbic system matures earlier. 이거 잡으면 안 된다 그랬지. 조심해야 된다. 더 잡는 거는. 얘는 이름이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반면에 limbic 시스템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 Playing a central role in processing emotional responses. 감정적인 반응을 처리하면서 얘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 볼 수 있어요? 사후적으로 보면 못 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우린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냐면 뇌의 발전의 일부가 얘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근데 그거 처음엔 모르잖아. 처음에는 얘랑 대비 관계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늦게 발달하고 얘는 빨리 발달한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A를 사실 처음 푸는 입장에서 X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A 옆에 세모라고 돼 있지. 그렇지? 이거 사실 수업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얘의 일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거는 실전성이 없어. 실제로는 저건 분명히 처음 읽었을 때 두 개가 반전인 것처럼 보일 거거든. 일단 세모로 가자 그러면. 야, 그렇게 풀면 내 해설지 읽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냐, 그렇게 풀면. 그치? 자, B 보시면, due to these differences, 얘는 안 되지.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인데, 이러한 차이들이 없잖아. 얘는 끊을 수 있죠? 이거 안 돼? 얘는 안 돼. C. One of their brain regions that matures later is the prefrontal cortex, which is the control center tasked with thinking ahead and evaluating consequences. 요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이건 몰라도 되고 그들의 뇌의 영역 중에 하나는 어떤 영역? That matures later. 자, 요렇게 되잖아. 요거 선행사가 얘예요. 사실 문제 풀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보면 얘가 만약에 regions를 선행사로 했으면 이 자리에 복수명사가 있어. 복수동사가 있었겠지. 요거 어법 문제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문제 풀 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법에서는 여기 matures가 있다는 거는 선행사가 원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늦게 발달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전두엽이다. 아, 얘랑 대비네. 이걸 여기까지 읽어야 얘네 사이의 대비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 풀 때 이건 절대로 X로 안 보일 거예요. 그치? 처음 풀 때는 림빅 시스템이랑 브레인이 뭔가 이렇게 반정관계구나 생각을 했는데 C를 읽고 나 보니까 아, 그들의 뇌의 영역 중에 이 전두엽이라는 애가 좀 늦게 크더라. 반면에 얘는 일찍 크더라. 라고 해서 얘를 사후적으로 X로 이렇게 교정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야. 일단 C야. 자, C를 가지고 그 다음에 It is the area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preventing you from sending off an initial angry text and modifying it with kinder words. 이 전두엽이 수행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앞서 생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거야.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책임이 있어 너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sending off an initial angry text. 화난 채로 빡친 문자 보내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한대요. 이게 그러면 이성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거지. 얘가 어떻게 큰데? 얘가 늦게 큰데. 이러한 차이를 때문에 이거 해결됐어요? D에서 아직 해결 안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우린 지금 얘를 이용해서 얘를 X로 바꿨다.
그다음 얘는 세 번째 거니까 그냥 확정적으로 O야 그냥. 자, C가 왔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C랑 A가 반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B가 C에 대한 예시면 어떡할 거야? 그럼 답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 경우가 있어요. 뒤통수 심심치 않게 맞는다. 반전 관계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검토해야 되냐? 얘가 얘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야 돼. 얘가 야 사실 전두엽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 얘가 사실 한 덩어리인 거잖아. 그러면 한 덩어리 반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C랑 A를 연결하시면 이거 한 번은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조심하시고 어쨌든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애초에 these differences 때문에 C 다음에 B가 못 온다는 게 확정이 됐어. 그래서 이건 검토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C, A, B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B를 검토를 해야 된다 분명히. B가 안 온다는 걸 확정을 하고 나서 이걸 뒤로 빼는 거야.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우리. exotic species가 어떤 외계종, 이상한 종 얘기하는 거거든.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어떤 생태계에 외래종이 등장할 때 문제가 발생한대. 그렇겠지. The gray had the edge because it can adapt its diet. 이거 괜찮아요? 저 더는 이 gray에 대한 수식이 없지 지금. 그럼 쟤는 무조건 앞에 gray가 나왔어야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더 student라고 시작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진 문장에 student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바로 동사 나오면 여기에 대한 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단절이다. 하지만 여기 student, who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학생에 대한 수식이 있으면 얘는 단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는 gray하고 바로 동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gray가 앞에 나온 적이 있어야 돼. 근데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첫 번째 단절의 근거고 두 번째는 아니 읽어봤을 때 The gray had the edge. 얘가 어떤 이점을 가졌대. 왜냐하면 얘가 빠르게 식단을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it is able to eat green acorns while red can only digest mature acorns. 외래종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한다. 회색은 이점이 있었다. 적어도 회색이랑 빨간색이 뭔지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회색이라 그러면 아니 회색 새일 수도 있고 회색 G일 수도 있고 회색 뭐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회색 뭔지 얘기를 안 했어 얘가. 그래서 이거는 뭐다? Britain's red and gray skirts. 아 그러네. Provide clear example. 명확한 예시를 제공한다. 이거 괜찮아요? 이게 어떤 예시면 되는 거야? 얘가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망가진 예시면 B는 올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겠죠. C. Grays can also live more densely and in varied habitats. 요거 보이죠, 요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앞에 거랑 비슷하게 있고. 저거 similarly랑 똑같은 거야. 얼쏘는. 저게 있으려면 Grays can also live지 more densely 하게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gray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회색은 A라는 방법으로 살 수 있다. 또한 B라는 방법으로도 살 수 있다. 이 말이 있어야 된다고. 회색 얘기도 없을 뿐더러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이건 자연스럽게 X입니다. B로 간다. When the Gray arrived in America in 1870s, 얘네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양자 모두가 competed for the same food. 같은 음식과 이 주거지를 위해서 싸웠다. Which put the native red squirrels population under pressure. 아 이거네. 얘가 원래 살던 놈이고 이 회색 놈이 갑자기 외래종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쟤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되는 거네요. 이게 B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A로 갈 건지 C로 갈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C 해결됐어요? C 해결 안 됐지. C가 되기 위해서는 회색은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여기. 얘네 둘이 경쟁했다라는 얘기만 있지 회색은 이런 방법으로 산다가 없기 때문에 C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C를 끊었던 근거가 그대로 B 다음에 C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다시 읽고 하면 시간 아깝잖아.
애초에 당신들이 여기다가 also가 있네, more denselly가 있네, 그럼 비슷한 말이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놨으면 이렇게 가는 운은 범하지 않겠죠. 위로 가볼까? The gray had the edge. 얘가 이점이 있었대. 왜냐면 얘는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서 AC 연결되지. 답은 B, C입니다. 지금까지 다 맞은 사람 8개. 둘, 셋, 넷. 좋습니다.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풀던 방법대로 나중에 학년이 가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수용을 해보시고 어려운 문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9번부터 이어서 4개만 더 풀어보자. 확실히 잘하네 1학년 A반. 진지하게 9번은 보시면 보자. 네. 자,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면 Understanding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a knowledge of other cultures begins. 이거 그러면 동명사 주어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은 시작한다. Re-examine the golden rule. 황금률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뭐가? 이해하는 것은 how to develop respect. 존중을 하는 거야.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뭐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Respect for and a knowledge of other cultu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지금 요 other culture란 요 표현이 얘가 여기의 목적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to develop의 목적어 있지? 얘가 첫 번째 respect, knowledg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를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읽었을 때 그냥 단어별로 짜맞추더라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존경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황금률을 생각하는 거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대함받고 싶은 방법으로. 그래요. It could also create a frustrating situation. 괜찮아요? it 있나? it이 없어. 단수명사가 없잖아. 쓸만한 게. 그것은 또한 빡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것이 뭔지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지. 자, 그것도 없고요. 또한 만들어낸다도 아니야. 어쨌든 A는 무조건 단절이고. In a multicultural setting, however. 그러나 다문화 조건에서는 그러나 하고 다문화 상황에서는 where words, gestures, beliefs, and views may have different meanings. 이거는 다문화 조건에 대한 부가 설명이니까 됐고 This rule has an unintended result. 이러한 규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괜찮나요? 끊어지나? 이 앞부분만 대충 봤을 때는 그러나 다문화 세팅에서는 앞에 단문화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뒤까지 읽어보니까 이 규칙을 기억해라. 근데 이런 문화권에선 이 규칙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이거 X 아니에요. 이거 올 수 있어. C. This rule makes sense. 이러한 규칙은 말이 된다. 어떤 수준에서. 이러한 규칙이니까 괜찮겠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X를 쳤으면 좋겠지만 어떤 근거를 이용해서 however 앞에 멀티컬처럴 세팅이 뒤에 있으니까 앞에는 모노컬처럴 세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사후적인 판단이잖아. 이것만 읽었을 때 B가 끊어졌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그럼 일단 정석대로 A를 족쳐야 돼. 근데 A 앞에 뭐가 나와 있는지 이미 얘기를 했죠. 그것은 또한 빡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대. 그것이 뭔지 알고 그것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B부터 볼까? 이러한 규칙은 has an unintended result.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It can send message that my culture is better than yours. 그것은 보낼 수 있다. 어떤 메시지를? 내 문화가 네 문화보다 좋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빡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괜찮죠?
it 해결됐고 그것이 뭔가를 한다. 또한 그것이 뭔가를 한다라는 병렬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B랑 A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C랑 A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겠지? This rule makes sense on some level. 이러한 규칙은 대략적으로 말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취급받고 싶은 만큼 잘 대한다면 we will be treated well in return. 우리는 잘 대우받을 것이다. 이런 규칙은 잘 작동한다. monoculture setting. 자, 요걸 딱 보는 순간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근데 얘가 C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이용해서 B를 단절시키는 건 불가능했고 현실적으로. 자, 얘를 보는 순간 우리 뭘 알아? 아, 얘가 B랑 대비 관계에 있겠구나. 요거 잡아내고 뭐 검사하는데 A가 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검토하면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왜냐면 A는 첫 번째 선지는 이미 배제됐기 때문에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야. 자, 그럼 판단해 보세요. A가 이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는 모노컬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A가 이쪽에 오기 위해서 얘는 멀티컬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it can also create라며 여기서 그것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란 말도 없고 뭔가 만드는 얘기도 없어요. 따라서 C 다음에 A가 이어지지 않는다. 즉 A는 모노컬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배제해서 CBA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풀어주는 거는 야, B 봐봐. however 나오고 multicultural setting 나오잖아. 그럼 monocultural 나오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풀이법이 아니야. 왜냐면 분명히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근거를 배제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시면 어떤 전설에 따르면 once a vampire bites a person. 뱀파이어가 어떤 사람을 물면 that person turns into a vampire. 그 사람은 뱀파이어로 바뀐다. Who seeks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의 피를 구하는, 찾는 뱀파이어로 바뀐다. 연구자들은 came up with some simple math. 간단한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which proves that there was highly popular creatures. 이게 뱀파이어겠지. 물론 이게 있어. 여기는 뱀파이어가 단수였고 여기는 복수인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어져 있잖아. 여기 앞에 C 이렇게 선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얘는 필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얘는 단절의 근거로 보면 당연히 안 된다. 주어진 문장 안에서는. 수학적으로 뱀파이어가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2년 반 만에 the original human population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s and no humans left. The original human population. 앞에 human population 얘기 없고 여기에 대한 수식도 없이 바로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더뿐만 아니라 갑자기 2년 반이 여기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 수학적으로 계산했다 하는데 2년 반 만에 인간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맥락이 안 맞죠. A는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아. If the first vampire came into existence that day. 그날. 그날? 그날? 이거 있어? 그날 없지 않아 위에? 기산점 없죠? 그날 없다? 이제 안 돼. C네. 이 연구자들이 breaks down the myth. Suppose that on January 1st. 여기 있네. 날짜가 여기 있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무지성으로 연결하면 되나? 그거 아닐 수도 있다고. 검사를 해야 되긴 한다. The human population was just over 500 million. 5억 명의 인구가 있었대. 2년 반 만에 인간은 모두 뱀파이어가 됐다. 만약 첫 번째 뱀파이어가 그날 생겼다면 한 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문다면 적어도 2명의 뱀파이어가 2월 1일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을 때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단서를 이용해서 CBA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C에서 B를 바로 연결하는 게 조금 위험해요. C 얘기를 A가 더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 흔치 않지만 기껏 풀어놓고 그거 하나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CBA로 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5억 명의 인구가 있을 때 얘를 감염시키는 거는 2년 반이면 충분하대. 한 달에 한 번씩만 물게. 왜 그러냐면 한 놈을 물면 이제 2명이 되잖아. 이 2명이 이렇게 각각 물겠지. 그럼 그 다음 달엔 4명이 되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5억 명 감염된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지? 그 2년 반이라는 건 여기 엑셀에 들어가는 게 뭐라는 거야? 30. 2에 30승 하면 몇이에요? 일단 존나 큰 숫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 때문에 전체 인구 다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 안 되지 이거. 당연히 안 되지. 246, 248, 하여튼 엄청 큰 숫자. 요거 때문에 인간이 다 뱀파이어가 될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뱀파이어가 없잖아. 2년 반 만에 싹 다 감염이 됐는데 아니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번 보시면 보시면 얘는 보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상당히. 해보자. Managers a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productivity. 매니저들은 항상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생산성이 뭐냐에 대해서 부가 설명해 준 겁니다. Which is the ratio of cost to output in production. 생산성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성. 생산성이 뭘까? 생산성이 뭐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치. 생산적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생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커피콩 1톤을 가지고 5잔을 만들었어. 생산적인 행동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죠? 저기 누가 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해 너무 적게 나왔는 거. 그게 생산성이야. 투입한 거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벌어냈는가가 생산성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레이시오래, 비율이래. 비율 대, 그러니까 저기 비용 대 생산량의 비율이 생산성이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무조건 이걸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낮추면서 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요거 이해할 수 있지.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 한번 요렇게 한번 확장을 해보자. 여러분이 굉장히 맛있는 초밥집, 혹시 초밥 싫어하는 사람? 다 초밥 괜찮지? 뭐 좋아하진 않아, 싫어하진 않지? 야, 굉장히 맛있는 초밥집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배고픈 상태야, 내가. 첫 번째 초밥을 딱 먹으면 기분이 어때? 째지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15번째는? 아직 괜찮아? 35번째는? 안 괜찮을걸? 그냥 35개 초밥 못 먹는단 말이야. 나는 먹어. 당신들은 못 먹어. 나는 300개도 먹을, 그거는 지랄이고. 하여튼. 그래, 30개까지 먹을 수 있지. 근데 100개는 어때? 100번째 초밥이 첫 번째 초밥만큼 효용이 있을까요? 즉, 쾌락을 줄까요? 아니겠죠.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 들어봤나? 국어에서 한번 얘기했을 법한데. 제가 어려운 말 많이 써가지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자, 요렇게 한번 판단해보자. 글이랑 무관한 건데, 그냥 알아두면 요런 이상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기회비용이랑 다른 거. 기회비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이건 사실 나중에 국어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쪽으로 나오는 게, 초밥수야. 그 다음에 요쪽 그래프 Y축에 있는 게 효용이에요. 효용은 영어로 utility라고 표시하는데 그냥 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0에서 1, 첫 번째 초밥을 먹었을 때 효용은 어때? 굉장히 높지. 여기 있어. 요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초밥이 30개째가 됐을 때는 사실 이제 슬슬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당 추가로 내가 얻어낸 효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야. 요거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30개를 먹었을 때랑 31개를 먹었을 때 내 효용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총 효용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30개는 선이 여기 있는 거잖아. 31개는 여기 있는 거고. 면적은 늘었지. 자, 면적은 늘었다. 뭐가 줄은 거야? 늘어난 속도가 줄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31에서 32개째가 됐어. 당연히 이때도 당연히 면적은 늘었지. 이만큼 늘었어. 근데 0에서 1 가는 것만큼 31에서 32가 늘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 늘었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대략 한 41에서 42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효용이 0에 수렴해. 이때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먹는 게 쾌락도 고통도 아닌 건데 이거 넘어가는 순간 하나 먹으면 이제 고통인 거야. 이러면 깎이는 거죠. 요거 이해되지? 얘가 효율성 얘기입니다. 무조건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게 그럼 총 효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에선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짓이에요? 진짜 배 터질 때까지 초밥 하나하나 밀어넣는 게 아니 당연히 그럼 쾌락은 커지겠지. 절대적인 수는 커지겠지. 근데 이거 하나당 가격이잖아.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뭐 이재용이야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이게 없잖아. 이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매니저들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해서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매니저는 이 면적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치가 꺾이는 데서 이걸 멈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꺾이는 데서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효율성이지. 추가적으로 한 개의 재화를 투입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용이 그 전보다 적으면 즉 한 개의 효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그냥 완전 배경 지식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근데 갑자기 초밥 먹고 싶다, 그지? 약간 최애 초밥이 뭐죠? 자네 최애 초밥이 뭔가? 저요?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연어 좋아하는 사람. 연어 상당하지. 광어, 고등어. 그것도 무슨 초밥이 있지? 당신들이 먹을 만한 게? 초밥은 그래도 당신들이 먹을 만하지. 사시미는 안 먹지. 사시미는 안 주니까 그건 아직 먹기가 좀 그치. 아무래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였고. 일단 초밥을 시켜 먹는 절차를. 자, 그래요. 이렇게 생산성을 증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한계용을 여기 수렴점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한다. 아담 스미스가 이 양반 뭐 한 사람인지 알아요? 저 양반 뭐 한 양반이지? 예수 아들 아니야. 예수 아들이요? 아담 스미스가? 예수랑 별로 관련 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경제가 가만히 냅두면 집에 알아서 회복될 것이다. 어디로 회복되죠? 기준 아예 뭐지? 다 많이 들어봤는데. 엄청 많이 들어봤지. 근데 정확하게 대답한 놈은 별로 없어. 아담 스미스가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죠? 제가 저 사람 공장을 어딘지 알거든요. 저 사람 고향을 안다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 약간 형님 동생 아는 사이? 이 친구 영국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데 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인을 협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가격이 이 지우개가 갑자기 하나에 1,000,000원이 됐어. 사 안 사? 아무도 안 사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살려는 사람이 있는 수요 지점까지 쭉쭉쭉 내려오겠지. 그게 뭐 한 3,0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알아서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 그래서 11번까지만 하자. 자, 이게 혹시 요런 그래프 본 적 있어? 경제학에서? 대부분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만 수요가 공급 그래프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지? 이쪽에 들어간 축이 뭐야? 이쪽이 생산량이에요. 이게 퀀티티야. 이쪽에 들어간 게 P, 가격이야. 그치? 자, 그럼 생각해보자.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퀀티티가 양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내려가. 또는 가격이 내려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게 공급이야? 아니면 수요야? 공급. 가격이 내려가면 양이 많아진대. 수요가 많아져? 공급이 많아져? 수요가 많아지지. 자, 그러면 가격이 내려올수록 양이 많아지는 요 그래프가 뭐예요? 이게 수요 그래프인 거야. 이게 D야. 반면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이 많아지는 거, 이게 서플라이죠. 이게 S야. 이게 균형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여기 어떤 시장 충격이 가해졌어요. 충격이 가해져서 예를 들면 갑자기 이 서플라이가 공급량이 갑자기 확 줄었어. 여기를 이렇게 줄어버렸어.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여기서는 살려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 규정점에서 벗어나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면 아무도 얘한테 안 사겠지? 얘 자연스럽게 이쪽 라인으로 흡수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담 스미스 견해입니다. 뭐 어째 이런 얘기인데 이 글은 사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 양반이 그래도 밥 먹고 병장만 한 양반인데 이거 하나로 퉁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 했단 말이지. 이 양반이 이걸 했어요. Division of Labor 이런 개념을 제시를 했어. 자, 이 양반이 뭘 쓰면서 Whe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described a way 방법을 묘사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뭐라고 알려져 있는? Division of Labor. 이게 분업입니다. 분업이라는 말 들어봤지? 분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업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분업이 좋을까? 나쁠까? 어떨 것 같아? 좋지 않을까요? 그치? 나쁠 여지가 있나? 분업이? 일단 글을 한번 볼까? 주어진 문장에서는 아담 스미스라는 양반이 분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예 뭐라 그랬어?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게 바로 분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좋다라고 필자가 이미 평가한 겁니다. 우리의 평가는 중요하잖아. 필자는 이거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분업은 좋은 게 맞습니다. 실제로. 자, A 보시면 Because each worker specializes in one job, he or she can work much faster. 각각의 노동자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에 그 또는 그녀는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 뭘 바꾸지 않고 changing from one task to another.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이거 올 수 있지.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못 올 근거가 없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분업은 좋다라고 평가했단 말이야. 이거 분업이 좋은 사례잖아. 분업이 좋은 이유? 얘네가 일 하나만 하니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치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뚜껑을 만들 거고 어떤 사람은 치약 패키지를 만들 거고 어떤 사람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감독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세 명이 그냥 다 같이 알아서 치약을 만들어야 되면 일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패키지 넣고 뚜껑 닫고 포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뚜껑만 끼워. 나는 계속 포장만 입혀. 나는 계속 박스에만 집어넣어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겠지. 그게 올 수 있어. One worker could do all these tasks. These tasks 없죠. 이거 없지? 이거 안 돼.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 involves several different processes using different skills. 대부분의 생산물을 만드는 것은 포함한다. 여러 개의 다른 과정들과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는 걸 포함한다. 그럼 이것도 정석적으로 B 앞에 뭐가 있는지 족치면 돼. 여기 these tasks가 있었잖아. 한 명의 노동자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이 일은 can be divided into separate processes with a number of workers each performing one task. 한 놈이 이 일들을 하나씩 할 수도 있고 각각 하나의 일만 하도록 분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B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C 보시면 스미스의 예시는 The manufacture of pins. The wire is straightened, sharpened, a head is put on, and then it is polished. 적어도 3명이 나왔죠. 와이어 피는 놈, 그 다음에 머리 만들어서 붙이는 놈, 세 번째 광택 내는 놈. 이렇게 3개의 작업이 최소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C, B가 일단 되겠네. 이게 세모는 되겠네. 요거 판단할 수 있어요. 자, A는 어때? 각각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 이건 B 뒤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B 앞에는 한 놈이 모든 일을 다 한다며. 근데 얘는 지금 한 명의 노동자가 각각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는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B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C, B, A로 가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명이 하루에 20개 핀을 만들 수 있는데 10명이 분업해서 하면 뭐 3,000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쪽이 훨씬 효용이 좋겠지. 자, 우리 12번을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12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건데요. 우리 화요일이겠구나. 화요일에 보고 요거 순서 끝난 다음에 이어서 삽입으로 쭉 갈게요. 순서 삽입하고 빈칸으로 나중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 어법 끝 토요일에 잘 풀어오시고 세미나실
놓으시면 됩니다. 수고했어.